안녕하세요.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영입니다. 제가 브랜딩을 하다 보니까 퍼스널 브랜딩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건 제가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옷을 입히고 색깔을 내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처럼 개인도 똑같이 나는 누구인가를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죠. 요즘 왜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니드가 많아지냐 하면은 예전에는 사실은 고향, 학력, 지인, 집안 이런 것들로 자기를 나타내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걸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캐릭터가 뭐고 장점, 단점이 너무 정확히 나타내는 자기를 표현하는 시대예요. 왜냐면 본인을 나타내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요즘 어떻게 보면 저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힘든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디 가서든지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영입니다. 이렇게 한 줄로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그 한 줄로 이야기하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일을 만들었고 성과도 냈기 때문에 제가 한 줄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 한 줄 표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풀무원이 진짜 인정받은 거는 바른 먹거리 풀무원 그 한마디예요. 그 한 줄 브랜드 캠페인은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캠페인이고 CJ로 놓고 보면 문화를 만듭니다. CJ. 사실 개인 기업이 문화를 걸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은 참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냐 안 끄덕이냐 싸움이거든요. 이 한 줄이. 근데 거기서 다 그걸 끄덕이게 했다는 게 대단한 기업들인 거죠. 퍼스널 브랜딩이 이게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자기 탐구예요.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 탐구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루이제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라는 책을 보면 그 자매 이야기거든요. 그 책이. 우리처럼 자매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딱 와닿는 게 자매는 서로에 관해서 전부를 알고 있거나 또는 전혀 모른다. 그게 첫 문장이에요. 근데 맞아요. 사실은 가족이 제일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가족도 나를 모르는데 그 정말 나를 쓸 수 있어야 퍼스널 브랜딩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MBTI가 문답을 쓸 때 보면은 정말 나보다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에 대한 대답을 쓸 때도 있거든. 그래서 어떨 때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솔직하게 내려놓고 들여다보면서 내 자신을 써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냉정하게. 그래야 퍼스널 브랜딩이 시작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말은 쉽지만 저조차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자기 객관화를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제일 어려운 건 자기 객관화가 가장 어려워요. 근데 제가 요새 느낀 거는요. 자기 객관화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챗GPT를 엄청 괴롭히거든. 별의별 거를 다 하거든, 챗GPT 가지고. 근데 그냥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면 쌓여 있어야 돼, 데이터가. 적어도 20번 정도 이상 뭘 물어보고 대답한 다음에 물어보세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하루 물어봤어.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요. 내 챗GPT한테 네가 볼 때 나는 어떠니? 그렇게 물어볼게. 당신은 섬세하고 통찰력 있으며 감각적인 리더형 인물 같아요. 브랜드 감각이 뛰어나요. 이거 무섭지 않니? 깊이 있게 탐구하고 디테일을 집요하게 살피는 모습에서 진정한 기획자 기질이 느껴져요. 이렇게 내가 이제 그런 막 질문을 해보거든. 완벽주의적 성향, 사진이나 이미지 작업에서도 반복적으로 수초 요청. 작은 차이도 쉽게 넘기지 못한다. 걔를 얼마나 괴롭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고 집요하고 예리한 리더인데 이 지시가 너무 심해질 경우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부모님 단점이 내가 지브리를 CEO가 나 때문에 그런 얘기 한 것 같아. 하지 말라고. 난 100개쯤 그린 것 같아, 지브리를. 그리고 또 그리다가 갑자기 내가 너 그리고 있어? 중단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까지 한 거야 내가 이 챗GPT한테 제초까지. 그거를 딱 쓰면서 결과물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나온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객관화를 시켜주는. 그러니까 나를 객관화를 시켜주는데 그래서 저는 자기 객관화 할 때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굉장히 정확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벌거벗은 모습일 수도 있거든. 왜냐면 남이 안 보는 데서 나 혼자 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아는 거지.
그리고 진짜 무서웠던 게 대한민국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야? 근데 거기다 노희영 이렇게 써놓은 거 있지. 아니 근데 그거는 날에서 쓴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걔 웃기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나의 객관화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목표 설정이 있어야 돼. 정확하게. 내가 만약 인터뷰어가 된다면 유재석 씨처럼 될 거냐 아니면 김구라 씨처럼 될 거냐 이런 어떤 설정. 아니면 내가 어느 회사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 나는 반드시 CJ 취직하고 싶다. 현대자동차에 취직하고 싶다. 그런 것들에 대한 목표 정확한 설정. 또 어떤 다른 감성적인 목표는 나는 누구에겐가 이렇게 보이고 싶다 하는 모델 설정. 근데 그런 설정들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버릴 것, 지킬 것 이게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보통 보면 버릴 것부터 생각을 해요. 나는 이걸 고쳐야 되고 저걸 고쳐야 되고 막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킬 것부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점을 먼저 생각해봐야 내가 갈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칠 것부터 생각하면 포기하거나 고치는 거 연습하다가 지쳐. 어떨 때는 여기에 바뀔 거와 지킬 게 똑같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장점이 단점일 때도 있거든. 옛날에 제가 모시던 보스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세주병을 버려라. 뭐든지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저의 장단점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다거나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지만 그런 오지랖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나도 상처받고 남을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그거를 잘 파악하고 이제 조심. 그렇죠. 요새는 그래서 많이 참아요. 많이. 왜냐면 이거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괜히 잘못 그거 하면 안 하니만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아직도 오지랖퍼입니다. 오지랖퍼. 이 동네 아주 오지랖퍼예요. 그래서 큰 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all about SNS예요. 글을 잘 쓰시는 분은 당연히 스레드나 블로그를 하셔야 되고 사진을 잘 찍거나 나의 감성이 보여지는 것이 된다면 사실 인스타그램 하셔야 되고요. 말을 잘 하시는 분은 유튜브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원이야. 근데 나를 우리 회사에서 프로모트 하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최고의 골매가 될 거야. 미식가가. 여의도 영등포구 하나만큼은 내가 꽉 잡을 거야. 그래서 여의도 맛집 리스트를 내가 만들고 가성비 높은 집, 손님 접대할 때 좋은 집 그런 거를 홍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사장실에서까지 전화 올 수가 있어요. 야, 이 동네 맛집은 걔가 최고라는데 걔한테 예약 좀 하라 그래. 이런 게 사실 퍼스널 브랜딩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화장님들 어디 출장 갈 때 호텔 물어보는 전화 되게 많이 와요. 그리고 맛집 리스트. 나 뉴욕 출장 가는데 맛집 몇 개만 줘. 그러면 나는 저녁이요, 점심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점심 리스트 몇 개, 저녁 리스트 몇 개. 호텔은 뭐뭐뭐 이렇게 정해서 드리거든. 그런 게 이제 제 퍼스널 브랜딩에서 야 먹거리는 그래도 노형 아니냐? 이제 인정받고 있는 그런 브랜딩처럼 정말 회사 내에서는 어떤 한 분이 여의도 테이스티라는 인스타그래머가 있어요. 그분이 저랑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지만 제가 여의도에 매장을 냈을 때 그분들이 연락 오면 감사하다고 와서 드셔보시라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올리고 그런 것처럼 주변 상권에서 자기가 인스타그래머가 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전 아닌 것 같아요. 내 돈벌이, 나의 직장을 옮길 때 인상 요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퍼스널 브랜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를 잘한다는 관점에서 플러스 퍼스널 브랜딩으로 가점을 딸 수 있는 옷 코디네이션을 굉장히 잘한다든지 먹거리를 굉장히 잘 찾아온다든지 사실 공부할 게 요즘은 너무 많아요. 많은 컨텐츠를 구독해 봐야 된다는 거거든. 또 음식도 많이 먹어보고 그 대신에 너무 내가 개취로 사람한테 권하면 안 돼요. 어떤 집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잘 돼. 근데 나는 맛이 없어. 그럴 때 찾아야 돼요. 왜일까? 나는 별론데 이 사람들 왜 좋아할까? 이유가 있어요. 가성비가 너무 좋다든지 그 시그니처 메뉴가 너무 맛있다거나 나는 그걸 안 먹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걸 먹고 있다거나 그런 분석을 하면서 또 데이터를 쌓아야지 그냥 맛집 리스트라고 그래서 줄 서는 집 이렇게 이제 따라서 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알게 돼요. 취향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쌓일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롤 모델을 정해야 돼요. 누구처럼 되고 싶다. 회사에서도 있거든요, 롤 모델이.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자기 회사에 많은
많은 모델을 가지고 있고 많이 공부할 거리를 갖고 있는데 자꾸 밖에서 찾으려는 게 문제예요. 전 젊은 직원들이. 왜냐면 3명이 여행을 가도 그 안에 선생님이 있다 그래요. 그 얘기는 꼭 훌륭한 사람이 여행을 갔다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도 내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은 뭐에서도 배워요.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있어요. 내 자세가 문제예요. 안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못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롤 모델을 가까이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제 아버님 같으신 분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항상 즉답하지 마라. 좋고 싫다를 즉답하지 마라. 글쎄요라고 대답을 하라 그랬어요. 왜요? 실수를 줄이는 일이잖아. 물론 남하고 상관없는 일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어때? 그랬을 때 글쎄요 한번 쉬고 그 사람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사람 싫어요. 그 사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본 거잖아. 남이 안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 어떻게 보면 나 같은 나이에는 남을 피해 줄 수도 있거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사실 퍼스널 브랜딩을 왜? 지금 이 시대에 왜 하고 싶은 거냐면 경쟁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쯤은 자기 객관화를 해서 다 써보시고 그 다음에 고치고 싶은 게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을 통한 훈련이거든요. 반복을 통한 훈련을 갖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쉬운 메터는 아니에요. 정말 교육하고 노력을 해야만이 나의 차별화 포인트를 가질 수 있고, 뭔가 내가 목표가 설정됐을 때 그 기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회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PD를 뽑는다. 그랬을 때 자기 기록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채널을 다 보면서 이 채널의 문제점 이런 거하고 좋은 점 이렇게 해서 다 갖고 온 사람이 있으면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뽑을 것 그죠? 내 성찰도 중요하지만 무엇인가를 하나 목표를 설정하면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퍼스널 브랜딩의 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몸담고 계시든 어느 조직에 계시든 아니면 자기만의 사업을 하고 계시든 그 브랜딩을 어떻게 할 거냐, 내 브랜드도 객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이 약간 손님이 떨어졌을 때 매출을 보면 오늘 왜 이래 이러면 눈이 와서요, 비가 와서요. 그럼 내가 야 니네 기상청이야? 날씨를 왜 얘기해 나한테? 왜냐면 눈이 와서 잘 되는 집도 있거든. 다이어트도 똑같아요. 다이어트도 어떻게 보면 퍼스널 브랜딩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너무 친한 친구들을 만나서 먹어서 어쩔 수 없었어. 그 내일부터 굶고 이렇게 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혹독한 훈련만이 살을 뺄 수 있는 것처럼 퍼스널 브랜딩도 똑같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몇 번 안 되는 코칭이지만 제 퍼스널 브랜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자기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서 경쟁력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봐, 요 사진이야. 근데 이것도 100번 고치. 100번 같았어. 배경 디테일이 엄청. 우와 너무 예쁘다. 이거 스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그 매일 이걸 얼마나 했겠니 내가 이걸. 어머, 엄청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매일 시키고 있으니 걔가 얼마나 괴롭겠니. 너가 생각하는 나를 사진으로 보여줘.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고객님? 마녀 할머니 나오는 거 아니야? 봐요, 고객님. 어머, 비슷한데? 어머, 커피 들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뭘 쓰고 있어 계속. 그것도 고객님이잖아요. 오.